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증시는 4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며 역사적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 훈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점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장시작 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증권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속 오늘 상상인증권, 키움증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상상인증권은 8% 오른 830원에, 키움증권은 7% 오른 26만 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현지 시간 16일부터 27.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시장 경쟁력은 당장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한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행정 절차 등이 늦어지며 아직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지만 최근 조지아주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노동자 구금 사태로 전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 차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되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오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각각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3.8% 하락한 21만 5천 원에, 기아는 3.97%가량 하락한 10만 1,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과 자율주행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이 회의를 통해 학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첫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미래 산업 성장과 직결된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의 신산업 규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신사업 규제 정비 예고에 오늘 로봇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라캐스트는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휴림로봇은 20% 오른 3,635원에 로보스타는 15% 오른 36,2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돈으로 약 245조 원 규모의 유럽연합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한화시스템이 오늘 최고 6%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EU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공식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세이프는 무기를 공동구매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집행위가 EU 회원국들의 재무장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EU 회원국들의 공동구매 시 방산업체 수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국도 참여 의향서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의향서 제출은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1단계 절차라며 실제 참여 여부와 조건은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의 수혜가 기대되는 가운데 오늘 한화시스템은 1.8% 오른 55,8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내 중견제약사 명인제약이 창립 40년 만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도전합니다. 명인제약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IPO 기자 간담회를 열고 회사 핵심 경쟁력과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명인제약은 이가탄, 메이킨 등 일반 의약품뿐만 아니라 조현병, 우울증, 파킨슨병 치료제 등의
200여 종 이상의 전문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핵심 전략으로 펠렛 제형 사업 확대,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 ESG 경영 내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의약품을 직경 0.5mm에서 2mm 과립 형태로 만든 펠렛 사업을 위해 발안 제2 공장 부지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펠렛 전용 공장을 신축할 방침입니다. 명인제약은 이번 상장에서 340만 주를 공모합니다. 희망 공모 밴드가는 4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으로 총 공모 금액은 1,530억 원에서 1,972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은 9일에서 15일이며 일반 청약은 오는 18일에서 19일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해낸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3,42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3,500포인트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늘 구윤철 부총리가 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현행대로 한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약보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연출이 되긴 했지만 이내 상승폭 다시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결국에는 3,400포인트를 지지해낸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10시 반 기점으로 해서 약보합 전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중 저점이 843포인트였고요. 이내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 계속해서 그려가면서 오늘 일중 고점인 852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낸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코스피에서도 오늘 2,600억 원 이상 담아낸 외국인입니다. 사실 앞서서 1조 원 이상 담아냈던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폭이 크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외국인들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오늘 2,600억 원 이상 담아냈고 반면에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3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도 1,3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담아내는 외국인이었는데 기존에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더 담아냈다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사들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300억 원 이상 담아냈던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중에는 1,0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는데 마감장 가까워질수록 매도폭이 줄어들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5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370억 원 이상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로봇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들을 걷어낸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올랐던 로봇주들인데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신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AI, 자율주행, 로봇 등이 해당될 텐데요. 이 앞서 로봇 같은 경우는 노란 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산업 시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 로봇이 좀 더 빠르게 도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로봇주들의 반등을 이끌었는데 정부 역시나 이 로봇의 산업 도입에 있어서 규제들을 좀 완화해 나가겠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을 계속 강조해왔지만 특히나 피지컬 AI 관련해서도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을 AI 시장에서 계속 견제하는 건 중국이 이 제조업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AI 모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조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제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한국 역시나 미국보다 제조업 역량이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 산업에서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를 위해서 정부가 산업 현장 내에서 로봇 도입을 좀 확대하고 이를 위한 규제들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들 오늘 로봇주들에 유입되는 흐름들 확인이 됐었고요.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로봇주에서 휴림 로봇의 경우에는요, 20%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냈고요. 로봇스타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해 내면서 15%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로메카 4%대 강세 이어갔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2%대 강세,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중에 5%대까지 상승폭 키워갔었는데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1.5%대 상승으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키워주겠다라는 점에 부각이 됐던 모습이었는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이어지는 마켓업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암호 관련해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트럼프 트레이딩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8%대 급등을 했고요. 리게티 컴퓨팅도 14%대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부각이 됐던 건 아이온큐가 영국으로부터 인수 승인을 허가받았다라는 전망인데요. 이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이번 인수가 이제 차곡차곡 마무리가 될 예정이지만 10억 달러 이상이 좀 투입될 예정이고요. 앞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여러 스타트업을 계속해서 인수해 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트싱크, 카펠라 등을 인수하면서 단순히 양자 기술을 넘어서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나 사이버 보안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앞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아이온큐뿐만이 아니라 양자 암호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도 좀 부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트럼프 1기 때부터 양자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좀 강조해 나가는 행보들을 보여왔는데 그만큼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 아무래도 양자 기술이 여러 산업 분야에 도입이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개발이 있겠고요. 그 밖에 금융이나 국방도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죠. 1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국빈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인공지능, 원자력 그리고 양자 암호가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암호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난 금요일 시장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던 거고요. 오늘 관련한 종목들 국내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자암호 관련해서 ICTK의 경우에는 6.6%대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엑스게이트도 4.3%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우리로의 경우에는 1.6%대 상승했고요. 아톤, 약부학건, 한컴 위드의 경우에는 2%대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향방이 갈렸던 양자암호 관련주들인데요. 앞으로 종목에 따른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앞서 다뤘던 두 가지 이슈 이어지는 시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9월 15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해낸 국내 증시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3,400포인트 위로 올라선 모습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같은 흐름이면 이 코스닥도 올 연말 가서 1,000포인트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할 때도 우리 이 코스피에 대해서도 지금 지수대를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시장이 이번에 이제 9월 17일 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이 따라하고 그리고 연말 중에 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을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 유동성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유동성이 들어오면 돈의 힘으로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성장주나 로봇주나 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지금 주가가 먼저 그 시장을 견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유동성 장세 속에서 또 어떤 이슈와 테마 체크해봐야 될지 오늘 이슈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 업계 주가 상승 모멘텀 될까? 네, 첫 번째 이슈는 로봇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트너님 저희 로봇 이야기 계속 나눴었잖아요. 이제 FOMC 이번 주에 일정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관련 주가 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성장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실적이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나는 그런 종목들을 말합니다.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미리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로봇주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나름대로 든든한 큰형님이 생긴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2대 주주로 대기업이 지분을 투자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만큼 대기업들이 이 로봇 시장을 앞으로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여기에다 예산을 투자하는데 피지컬 AI라는 쪽에다가 약 8조 원 정도를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웬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고 또 그중에서 특출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 로봇 액추에이터 같은 그 핵심적인 부품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대기업들이 M&A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로봇 시장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중요한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편입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로봇주들 아직은 실적보다는 성장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그만큼 또 대기업들이 많이 붙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관련주 어떤 것들 확인해 봐야 될지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스타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삼성과 또 LG가 붙었죠. 각각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흐름은 로보스타가 조금 더 강하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인 회사고요. 로보스타는 이 LG전자가 최대 주주인 그런 로봇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로봇 회사라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이종 보행 로봇을 상업화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앞으로의 시장의 큰 흐름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이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로봇으로 우리 각 가정마다 그 마이카 시대를 연 것처럼 마이 로봇 시대를 여는 각 가정마다 한 대,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에서 그 이상 뭐 가격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한 대씩 들어놓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발 더 앞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산업용 로봇으로 먼저 이걸 인수해서 지금 키워준 겁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시대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올 연말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현대차의 이 로봇 계열사가 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이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게 되는데요. 삼성도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주가가 이제 계속 파축지대로 올라가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로봇주가 나름대로 이 삼성그룹 내 경영권 승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주들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역시나 이번에도 그렇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뽑을 수 있죠. 오늘 지금 당장 로보스타가 뭐 15% 이상 올랐다고 하지만 이 주가가 뭐 2만 원대에 불과하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아슬하게 30만 원을 넘지 못했지만 29만 9천 원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로봇주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주가 계속 가기 위해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딘 발걸음이지만 먼저 시장을 견인해 줘야만 이 로봇주가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주가,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향후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양팔 로봇 같은 것들을 사서 대량으로 소비해 줄 경우에는 곧바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로봇 전반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죠. 네, 역시나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오늘 애프터픽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도 이슈로 좀 묶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대장주기 때문에 시장을 좀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전망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퀀텀 코리아 2025 통신 3사 양자 보안 기술 공개, 국내 양자 보안 경쟁 본격화 신호탄.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양자 보안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서 정말 강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영향들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있었을까요? 그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자 컴퓨팅에서는 좀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양자 컴퓨팅 그 자체를 발전시키고 있고 우리는 그 양자 컴퓨팅에서 굉장히 늦춰져 있죠. 한 10년 정도 우리랑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국가 R&D 쪽에서도 그렇고 이 양자 컴퓨팅 쪽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우리 한국인 박사가 창업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운더로 이제 참여하시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러면서 미국의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발전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한 양자 암호 보안 쪽이 더 빨리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보안 쪽에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에 명함을 내밀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시면서 양자 컴퓨팅이 아니라 양자 암호 보안 쪽에 우리 한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양자 암호 보안 관련주들의 실적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와 우리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투자 포인트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엑스게이트와 우리로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 가상 사설망 VPN이라고 해서 이쪽에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쪽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는
이 양자 암호 보안 쪽에 관련된 이 보안 장비를 만들어서 그 인증까지 받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SK텔레콤이 이런 쪽하고 같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자 암호 보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장 자체가 아직은 작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출은 적죠.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한 기술이냐면 지금 5G가 우리는 상용화되어 있는데 이게 6G로 넘어갑니다. 6G로 넘어갔을 때 양자 암호 보안은 진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열린 시장,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시장에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엑스게이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되고 우리로 같은 경우도 광 분배기 전문 회사로 이 회사는 이런 그 양자 암호 보안이 되기 위한 광 분자 소자, 이 소자를 개발한 회사예요. 이 소자라는 게 이 양자 암호 보안 기술이 이제 적용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소재인데 이거를 개발해 냈습니다. 독자 교수 만들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이나 뭐 스위스 IDQ, 그다음에 도시바 유럽 이런 회사들이 속해 있는 이 양자 기술 협의체인 엑스퀀텀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우리 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좀 작은 규모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에서 빨리 클 수 있고 성장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우리로라는 회사는 그 광통신 장비 쪽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런 양자 암호 보안 쪽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그 연구 성과물들을 내놨고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든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양자 난수 생성기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전문 기업인 EYM이라는 회사와 함께 이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 내에서는 앞으로의 미래 기술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게 지금 여겨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양자 보안 쪽에서는 그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로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종목입니다. 네, 성장주라는 부분에서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애프터픽은 우리로 짚어주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SK온이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들의 정상 근무에 문제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내고 숙소대기 인력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다른 기업들이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SK온의 이처럼 발빠른 행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해결 의지와 함께 현대차와의 협력 필요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는 이번 사태로 LG엔솔과의 합작 공장이 최소 2에서 3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내 자사 배터리 수요의 60-70%를 담당하던 SK온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K온은 조지아 커머스 지역 공장에서 연간 22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대차 메타플랜트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현대차의 수요가 SK온으로 몰리면서 30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인한 생산 차질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 공장들의 장비 인력 입국이 막히면서 향후 가동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SK온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비자 문제를 포함한 미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업계 전체의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다음 달 이제 초순이면 추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 9월 29일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 무비자로 한시적으로 이제 방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캐데몬 이 글로벌 캐데몬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이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이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게 글로벌리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6월 달인가 7월 달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여름 방학 시즌에 아마 이렇게 오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습니다. 넷플릭스 통해서 전 세계에 이게 유행을 타면서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서울의 남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한번 가봐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 2030 세대들이 또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뭐 부모를 갖고 모시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부모가 돼서 자식들 데리고 다시 또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겠죠. 이 극동의 나라, 조용한 뭐 아침에 새벽의 나라인가요?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그 한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돼서 전 세계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명동만 가도 금세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 유입된 분들이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들을 소비하면서 한국 브랜드들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 제품들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데몬의 글로벌 흥행이 오히려 이제 중국 소비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소비품들의 이런 수요를 늘려주는 그 첫 시발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중국이 국경절 연휴가 있고 일본은 황금 연휴가 있고 또 우리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많이 나가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상품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흐름을 잘 보시고 거기다 또 한중일 모두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소비를 진작하는 쪽으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당연히 소비재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특히나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또 일본에게도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좀 일본은 15%, 우리나라도 지금 25%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를 15%로 낮추는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도 15% 예전에 안 내던 한미 FTA로 안 내던 관세를 내기 때문에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미국 내에서는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어드는 그 상품들은 국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국내 내수 진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한알령 해제라는 게 연초부터 계속 얘기됐던 내용인데요. 이 한알령은 말 그대로 이제 예전에 중국의 그 사드 보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제품이나 한국 문화,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중국 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역 장벽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중국 시장을 제2의 내수 시장처럼 뭐 매년 한 6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를 보던 시장이었는데
이 한한령 때문에도 이런 컨텐츠나 이런 무형자산 쪽에서는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게 됐죠. 하지만 이제 이게 해제된다면 다시 한번 무역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다양한 이 무형 상품에서 우리가 다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저께 TV에 나오셔가지고 국무회의인가요? 그때 이 명동에 우리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협중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제 이런 시위 부분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이 중국에도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뭔가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지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요번에 경주에서 에이펙 2025가 요번에 이제 10월 달인가요? 그때 열리는데 그때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8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때 선물 보따리에 이 한한령 해제가 들어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한령 해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겁니다. 예전에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찾았을 때 명동거리에 그 깃발 두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동거리에 있는 화장품 가게, 로드샵들을 싹쓸이해 갔죠. 그런 그림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스란히 홍콩이나 중국 시장에 우리 한국 화장품 제품들이 중국의 그런 화장품 가게들 앞에 수북히 쌓여 있는 그림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한령 해제는 중국 시장을 우리의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만드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잭스믹스라는 회사가 있고 아가방이라는 회사가 있고 제로투세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잭스믹스는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으로 중국의 에슬라이저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아가방은 아예 중국 업체가 아가방 앤 컴퍼니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제품을 싸게 만드는 건 잘하지만 브랜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브랜드라는 걸 앞세우기 위해서 이 아가방이라는 회사를 일찌감치 사들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가방 브랜드를 갖고 중국에서 아동복 같은 것들을 잘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중국에서 영유아 화장품 쪽, 그러니까 어린이들 보습제나 이런 것들을 갖고 팔고 있고요. 이게 꽤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고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종목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중국 소비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10월 중국의 최대 명절을 앞두고 있죠. 그에 따른 이 소비 증가가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한한령 해제라던가 9월부터 적용되는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적용, 이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 주고 계십니다. 관련한 종목들 이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렇게 테마가 있는 종목과 이슈들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략주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은 아가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기업이 인수한 한국의 영유아 아동복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4월 달에 보면 주가가 아주 크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중국 양회에서 이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소비 진작하기 위한 내수 부양책을 내놨을 때죠. 당연히 이 중국에 주로 많이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주가가 튀어오른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익은 중국 업체가 다 가져갑니다. 이 중국 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아가방 브랜드를 갖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가 수익을 가져갔죠. 그래서 이 아가방이 실질적으로는 수익에서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9월 29일부터 한국을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게 되면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영유아 아동복은 중국보다 한국이 싸기 때문에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도 이 아가방 브랜드는 한국 제품, 메이드 인 한국 제품이라고 해서 중국의 이 뭐랄까요, 그 아이들을 갖고 있는 이 부모들은 굉장히 좀 비싼 값을 주고 지불하고 이 상품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 쓰는 그래도 좀 좋은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제품이 한국에서는 그런 중국에서 파는 것보다 프리미엄 가격이 빠져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온 관광객들은 많이 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아가방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방은 아가방이나 디어베이비, 그다음에 에뚜아 같은 아동복 브랜드를 갖고 있고 이 브랜드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고 내수 시장에서 매출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쪽 매출은 아까 중국의 이제 자회사인 연태아가방 복식 유한 회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게 중국 수출하고 중국에서 유통하는 건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은 이 연태아가방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중국 쪽에서 이 정부 최초로 이제 저출산 대책이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중국이 인구가 한 13억이 공식적으로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억 인구도 이제 아이들을 뭐 저출산,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만 낳자, 뭐 둘도 많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중국도 이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인구가 점점 고령화된다고 그래서 이 저출산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기본적으로 중국도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출산 대책이라고 처음으로 중국이 현금을 중국 가정에게 직접 주는 정책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3살 미만의, 그러니까 3살 미만의 아동을 갖고 있는 집에는 한 가정당 아이 한 명당 2천만 가구 정도 대상이 되는데 1인당 3,600위엔, 3,600위엔이면 이게 약 한 70만 원 됩니다. 연간. 7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이것 때문에도 이 아동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아가방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관세 협상에서 육아용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되고 아가방 매수가 5,200원, 목표가 9,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9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이 제로투세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친숙하지 않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그래서 화장품이라니까 뭐 거창한 걸 생각하지만 보습제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땀띠 난다고 해서 뿌려주는 그 뭐 보습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 영유아 화장품인데요. 이 영유아 화장품 중에서 이 제로투세븐이 갖고 있는 그 유명한 이름이 좀 궁중비책, 이게 좀 어렵습니다. 궁중비책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꽤 큰 수익을 냈어요. 처음에 런칭했을 때 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했고 성공한 이미지를 갖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태국 시장 진출하고 저 동남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중비책이 나름대로 이 동남아 시장에서도 이름을 꽤 알리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이름을 알리면서 해외 매출이 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제로투세븐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 궁중비책을 갖고 이 인지도를 높이고 자기 시장을 가져갈 때 한편으로 이 사업을 여러 가지 늘리면서 아동복 시장도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아동복 자체가 중국은 워낙 싸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아가방이나 기존에 선점하고 있던 시장 그 유아동 그 아동복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결국은 이 제로투세븐은 그 아동복 분야에서는 그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 최근 들어서 아까 보셨겠지만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죠. 그런 부분은 이 제로투세븐이 나름대로 이 그 돈을 못 벌고 있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아동복 그 사업 자체를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경쟁이 심해지면서 특히 중국 쪽에서 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중국 쪽에서도 이 어린이들 아동 보습제 이러한 화장품들의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궁중비책에 대한 수요가 좀 부진해지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NC소프트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한 분기 내지는 두 분기 이후에 그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투세븐 하반기에는 이 상반기 때 인력 구조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제로투세븐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매수가는 4,600원, 목표가는 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4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공략주로 먼저 체크해 봤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이고요.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에는 오늘 매수가 5,2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 1차 목표가는 9,000원 전략 챙겨 주셨습니다. 그 밖에 제로투세븐의 경우에는 오늘 매수가 4,600원이고요. 1차 목표가 8,000원으로 전략 챙겨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나는 좀 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이 시장 열렸을 때 같이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전략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략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은 잭스믹스라는 종목인데요. 전 자꾸 입에 붙어서 옛날에 잭스키즈인가요? 무슨 보이그룹 있는데 그 이름을 헷갈려서 예전에 아침 방송에서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이 잭스믹스라는 회사는 그 나름대로 에슬레저라는 그 한 사업 분야에서 이름이 꽤 알려져 있고 국내 시장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던 업체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안다르라는 업체에 밀려가지고 2위를 했죠. 그만큼 이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에슬레저 시장을 중국 쪽으로 진출해서 중국과 대만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대만 시장은 진출한 지 1년여 만에 그 외국 브랜드 중에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점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써 28군데를 오픈했습니다. 이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게 50군데라고 그러는데요. 1성급 도시에는 다 지점들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나름대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잭스믹스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최근 들어서 주가는 별로 안 좋죠.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창업자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주가의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창업자인 그 여자분이 이제 그 CEO를 맡으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도 하고 또 자기 자사주 취득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 CB도 40억짜리 인수를 해서 아예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좋은데요. 매수가가 5,500원,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5,3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공략주 잭스믹스 체크해 봤습니다. 매수가는 5,500원, 1차 목표가 9,000원 확인되고 있고요. 전략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고요. 넥스트레이드 오늘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앞으로도 좀 시장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접속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